한 1억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다면은 그 뭐 노후 준비를 할 경우 연금 구성과 이제 비중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자산을 통해서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네, 저는 뭐 젊은 사람이라면은 뭐 무조건 투자 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의 비중을 왕창 높이는 게 제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이라면 뭐 1억 가지고 부동산은 못 사죠, 당연히. 근데 이제 리츠를 통해서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걸 통해서 하여튼 투자의 비중을 가장 높이는 게 젊을 때는 노후 준비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젊을 때는 여하튼 투자, 첫 번째도 투자, 두 번째도 투자입니다. 첫 번째 투자는 뭐냐? 아까 정년이 길어지면서 나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투자, 그 다음 내가 저축한 자산을 투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젊은 세대는 그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20대, 30대라면은 뭐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뭐 30대 중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뭐 거의 다 투자 자산을 저는 이제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뭐 한 60 정도는 뭐 주식, 40 정도는 뭐 리츠,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하여튼 이건 너무 과하면은 한 30 정도 채권 가지고 보통 제일 이제 황금률이라고 생각되는 게 주식 60, 채권 40입니다. 예, 이 비율로 가지고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 불편하지는 않게 부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게 이 정도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뭐 위험 성향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투자 자산, 주식 자산 혹은 위험 자산의 비중이 6, 채권 자산의 비중이 4. 채권 금리가 0%대였을 때는 채권 자산의 의미가 없었어요. 아니 뭐 가격이 떨어질 일만 있고 가지고 있어봐야 수익이 들어오는 게 없는데 이걸 그렇죠. 왜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3, 3.5 이 정도 되면은 채권 자산이 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주식 6, 채권 4 이 정도 이제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뭐 비율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60대 이런 쪽에 들어서는 훨씬 달라야죠. 거기서는 6대 4가 아니라 거의 4대 6으로 가야 됩니다. 채권이 6이고 이제 예. 주식이 이제 4 정도고 주식 4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식 20, 리츠 20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리스크를 조금 더 완화해 놨는 정도 뭐 이 정도가 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2, 리츠 2, 채권 6 뭐 이 정도. 예, 조금 보수적이라면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 목돈을 5천만 원 마련했다. 1억을 마련했다. 그러면요. 그냥 주식형 펀드 또는 주식 공격적인 상품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가서는 자기 나이에 맞게 공격적인 상품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또는 안정적인 상품, 채권형 펀드나 또는 CMA나 예금처럼 그 비율을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을 그냥 100% 1억 갖고 있는데 나이도 좀 들었는데 주가가 급락을 큰 손해를 보고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요,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의 비율을 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뜻이 뭡니까? 서류를 끼우는 홀더, 금융상품을 넣는 바구니, 보유 금융자산 일람표.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요, 그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는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짜야 됩니다. 형편이 뭔데? 제일 중요한 형편이 뭐냐면 나이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분이 주식을 100% 갖고 있으면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분들은 안정적인 상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나이가 20대, 30대 이런 분은 아직도 투자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젊기 때문에 공격적인 상품 비중을 많이 갖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이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재산 상태. 부자는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재산이 많으니까. 근데 돈이 없는 분은 일을 열심히 하고 예금이나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반대죠. 오히려 부자들은 예금하고 돈이 없는 분들은
2판 4판으로 그냥 걸어버립니다. 안 되죠. 재산 상태, 가족 상황, 내년에 시집갈 딸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인지 혼수감 1억 원 정도는 1년짜리 단기 상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투자 성향. 내가 약간만 주가가 떨어져도 가슴에 덜덜덜 떨리는 사람은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만큼 떨어져도 태연한 사람은 조금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자신의 성향. 그리고 운용 기간. 10년 동안 할 건지 20년 할 건지. 운용 기간이 길면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요, 이 말만 듣고 내가 비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래서요, 괜찮은 금융회사에 가시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형편을 묻는 설문지를 줍니다. 거기에 대답을 하게 되면요, 그쪽 담당자가 손님은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이 설문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좀 공격적인 상품의 비율을 많이 해도 되겠네요. 손님은 연배도 드셨고 그 다음에 이 설문지를 보니까 점수가 낮게 나왔으니까 안정적인 상품의 비중을 높게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귀찮다.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뺍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그래서 뺀 나머지만큼을 공격적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상품에 넣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70대입니다. 100에서 70을 빼면 30이 남습니다. 이 말은 70대의 투자자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할 때 70% 정도를 채권형 펀드나 CMA나 예금 같은 안정적인 데 넣으시고 나머지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는 한 30%만 넣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30대다. 100에서 30이면 70이 남습니다. 이 30대의 젊은 투자자분은 70%를 공격적인 상품에 넣으시고 나머지를 안정적인 상품에 넣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50대다. 100에서 50이면 50 남으니까 주식형 펀드 공격적인데 50%, 채권형 펀드에 40%, CMA 10%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박쳐놓으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점검 기간은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근데 저는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6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어떨까?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금융자산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50대이기 때문에 50%를 주식형에 넣어놓고 40%는 채권형에 넣어놓고 10%는 이 예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은 쳐다보지도 말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매달 또 약간의 돈이 생기면 그 비율대로 쪼개서 넣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가셔가지고 지금 내가 투자한 상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 포트폴리오가 이제 가서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6개월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예를 들어서요, 50%였던 거가 이 주식형 펀드 비중이 뭡니까? 금액이 커지니까 대신 채권형 펀드나 CMA나 이거는 늘어나더라도 조금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65%로 늘어났다. 그러면요, 여기 65% 중에서 늘어난 15%만큼만 팔아가지고 여기 줄어든 채권형, 그다음에 예금, CMA 여기에 갖다 메꿉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비율 50대, 40대, 10으로 돌려놓습니다. 물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자산 자체는 늘어났겠죠. 그렇지만 비율은 똑같이 50대, 40대, 10으로 원위시켜놓는 거예요. 왜?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서? 아닙니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대인 나에게는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50%가 적당해. 근데 65%가 됐다는 것은 내 형편에 비교할 때 너무 리스크가 큰 비율이야. 그래서
15%만큼 팔아서 안정적인 부분으로 옮긴 겁니다. 근데요, 옮겨놓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오르면 열받습니다. 힘듭니다. 저도요, 제 아내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예를 들어서 65%로 늘어나가지고 15%만큼 줄여가지고 안정적인 대로 옮기세요.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자산운용사 사장을 하니까 그 회사가 안 되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원칙을 지킨다는 게. 그래서요, 50대, 40대 10으로 돌려놨는데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40%로 줄어들고 대신 채권형 펀드 CMA 비중이 합쳐서 60%로 늘어났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채권형이나 CMA 늘어난 비중, 그 부분을 주식형 펀드로 옮겨 놓습니다. 40%를 50%로 늘리는 겁니다. 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아닙니다. 옮겨놨는데도 불구하고 더 계속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옮겼느냐? 원칙이 나이가 50대인 나에게는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50% 정도가 적당해. 근데 40%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너무 보수적인 비율이야. 그래서 나한테 맞는 비율로 돌려놓기 위해서 10%만큼을 주식형 펀드를 늘린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요, 한 5분, 10분 사이에 이 얘기를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돈이 들어가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 고수업 치면 한 번만 돌리면 다 룰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한번 자기 돈을 놓고 이 원칙을 실천해 보시면은 금방 이게 그 뜻이었구나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의 형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습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식형 50%, 채권형의 40%, CMA 예금의 10%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나이가 60대가 됐습니다. 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100에서 60을 빼면 40이 됩니다. 나는 퇴직도 했고 나이도 지금 또 60대로 넘어섰으니까 주식이나 주식형과 같은 공격적인 비중은 40%로 기본 비중을 줄이자. 그만큼을 다시 채권형이나 CMA 비중을 60%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비율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40대, 50대, 10. 이 비율을 기준으로 늘어난 건 줄이고 줄어든 건 늘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이게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